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내일원법 8월 14일 수요일. 내일은 광복절이네요. 자, 내일은 광복절이지만 오늘은 8월 14일 광복절 전날입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기념한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조금 아쉬운 건 우리가 스스로 좀 잘 찾아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럴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세상이. 알겠죠? 세계가.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받아들이세요. 뭐를? 내일원법을. 또 플러팅한다.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여러분,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원법 스타트 해볼게요. 자, 군무원 이제 마지막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의 권리, 단결권, 근로 3권 얘기하는 건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33조 근로 3권이라는 거,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근로 3권을 인정하는 거요. 여기는 적극적 단결권만을 규정을 두었어요. 요것만 두었어요. 요것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단결권? 그러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단결할 자유로서, 단결권으로서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가 모두 다 있을 때, 모두 함께 있을 때, 함께. 요게 다 함께 묻어 있을 때는 요건 21조로 가셔야 돼. 결사체로서. 또는 10조로 가셔야 돼. 1조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적극적 성격만 있고 소극적 성격이 없는 걸 우리는 공익법이라고 하죠. 법인. 같이 등과 같이 예로 독립법인처럼 적극적 단결권만 있는 요런 단만 있는 것은 21조가 아니라 이거는 10조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10조에는 적극적 소극적 하나만 있는 것도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로지 두 개 다 있는 거는 오로지 21조 하나만에 존재하는 거예요. 21조는 적극적 성격과 소극적 성격이 다 있을 때만 인정해요. 그러면 33조하고 21조 관계는 얘는 일반적이고 얘는 특별하다. 왜냐면 여기다 적극적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결권이라는 21조 그다음에 33조를 얘기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럼 10조에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적극적 단결권만 있는 공익법이 그 많은 건데 그 중에서 뭐만 뽑았다? 이 중에서 33조만 따로 또 뽑은 거거든요. 근데 10조와의 관계도 일반 특별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적극적 단결권인데 여기는 개인적 단결권과 단체적 적극적 단결권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적극적 단결권, 단체적 적극적 단결권. 대표적인 게 아마 유니언샵이라고 아마 유명한 판례 아실 거예요. 여기 요 사건에서 여기는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적극적 단결권으로서 개인적, 적극적 단결권 그러면서 단체적. 요게 충돌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 단결권으로서 단체, 그 다음에 자 개인인데 소극적 단결권으로서. 그러니까 요 소극적 단결권은 몇 조다? 10조로 가셔야지. 또는 21조로 이렇게 가시는 거고, 적극적 단결권 그러면 요거는 33조로 가시고, 요거는 33조 둘 다 33조예요. 그래서 유니언샵 판례 사건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다 있었고, 이거는 동등한 충돌. 여기는 우위 관계가 없죠. 위계가 없죠. 위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우위 관계 있는 상태에서 충돌. 그러니까 이거는 규범 조화적 해석을 해야 된다. 조화적 방법, 해석 방법을 통해서 조화점을 찾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법익교량, 이익형량, 법익교량 이렇게 얘기하죠. 이익교량 이걸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해결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그런데 둘 다 어찌됐든 결론은 합헌이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런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근로상권의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교섭권에는 체결권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세 개가 뭉쳐다니면서 나오는 게 우리는 근로상권. 이 권리를 근로자를 이렇게 뭉치는 건 근로자의 권익 신장만을,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할 목적으로만 이렇게 목적상에 제한을 둔 거죠. 뭐가 이걸로만 사용해라 라고 해서 33조 1항을 만든 거예요. 조문을. 그 중에 자 법률이 정하는 방위산업체 종사자는 법률로서 단체 행동권이에요. 근로상권 모두가 아니라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 항은 원래 공무라는 자체가, 공무원이라는 공무가 자기 일이 아니죠. 자기 영달이 아니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자격증 따는 거 아니잖아요. 공무라는 직무 자체가 다른 국민들의 일반적인 공익 사무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대행업체예요. 솔직히 말해서 공익 대행업체예요. 공익 대행이 직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할 수 있어서, 자 그래서 공무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직무의 청량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 외에 다른 기타, 그다음에 공무 이외에 다른 직무 외에 다른 기타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만 천념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법률 규정이 만든 취지가 바로 33조 자 2항인데 2항은 그러니까 공무원은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체를 뭉쳐가지고 자신들의 권익 신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라라는 입법 의무를 부과한 게 33조,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이 바로 33조 2항인 거고요. 33조 3항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법률로 정하는 방위산업체 종사자,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명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33조가 왜 있는지 그러면서 나오는 거야. 물론 32조에 근로에 관한 권리도 있죠. 근로에 관한 권리. 얘는 권리자 모두 있다. 의무도 있어요. 교육도 권리자 의무 있어요. 그러면서 근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거지 권리가 있다 해서 뭐 만족스럽게 얼마를 주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요 정도만. 정책 제공 요구. 요 정도만. 그러면서 근로의 권리는 일할 환경과 일할 자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하잖아요. 외국인은 일할 환경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일할 자리에 주체는 안 되고 국민이야 일할 자리 일할 환경 다 되는 거잖아요. 근로하면 1항에 적정임금 5공하고 최저임금 현행업법 자 그렇게 갖고 정리하셔야지 6공하고 자 그런 내용이요. 한번 볼게요. 근로권과 단결권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1번 근로권 중 일할 환경 이거 외국인도 돼요. 국민도 돼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외국인의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2번 가군의 고용활동 퇴직급여 적용 범위 제외. 이분들하고 또 누구 있어요? 주 15시간 미만 단기 초단기 근로자. 이분들도 제외. 둘 다 합헌이에요. 둘 다 합헌. 가사소용인 다른 근로자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31호 사항 금지하고 있는 근로의 영역에서의 여성 차별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예, 초단기 근로자하고 가군의 고용활동. 요게 아직 조금 제도화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치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다 이 정당성, 적합, 적절성, 최소성, 필요성 다 인정됐기 때문에 반하지 않는다. 3번 따라서 옳지 않은 건 2번이네요. 2번. 자, 3번 33조 1항 드디어 떴네요.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10조에서 찾아라. 맞지요.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또는 헌법 21조 맞지요. 맞네요. 예. 자, 4번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의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거.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의 또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거는 합리적 이유. 자, 침해하는 것이다. 이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분들도 다 활동하셔야죠. 왜 성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초중고등학교 활동이 아니니까요. 초중고등학교 같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겠다. 침해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었습니다. 최근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을 살펴봤는데요. 내일도 오실 거죠? 오세요.